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꿈님이 이전 영상부터 봤습니다. 사실 C랑 파이썬 영상 올려주실 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노프 팀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1번 이전 영상에서 자료구조 이야기하면서 C 언어가 메모리 직접 접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구조를 공부하려면 C 언어로 하는 게 더 깊이 있고 잘 이해하기 유리한 면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C 언어 말고도 사실은 그 메모리를 약간 추상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동적 할당 이런 거를 C 언어에서나 C++이나 아니면은 뭐 에이다나 뭐 코볼 뭐 이런 데서는 또는 어셈블리어 뭐 이런 쪽에서는 되게 그 메모리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뭔가를 가져오는지가 되게 명확해요. 예,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들은 안전장치가 좀 걸려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C에서 무분별하게 포인터 참조를, 그러니까 포인터로 이제 좀 잘못된 참조를 했을 때 운영체제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이래서 옛날에 블루스크린이 많이 떴던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진짜 이게 그러니까 C 기반으로 이제 해킹 툴을 만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막 천부적인 소질이고 막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어마어마한 뭐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사실 자료구조 수업을 자바로 하면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괜찮지만 자바를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자료구조를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조금 처음 보는 사람이 자료구조 공부를 자바로 한다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다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뭐 C 언어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랑 자바나 파이썬 같은 걸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랑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C 언어가 되게 편한 분들은 추상화보다는 되게 명확한 걸 되게 선호하시는 거고 반대로 이제 파이썬 같은 게 더 쉬운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명확하기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의 추상화가 잘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두 개 능력이 다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C가 되게 편한 분들은 C로 할 작업량이 파이썬으로 하면 훨씬 되게 짧아요. 코드가 훨씬 짧아요. 그런데 반대로 C는 되게 명확해서 명확하고 잘만 만들면 엄청 빠른 조립 컴퓨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용으로는 저는 C로 하는 걸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포인터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함수에서 직접적인 메모리를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포인터로 전달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만약에 함수라는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다가 어떤 아주 큰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복사해서 넣으면 이만큼의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시스템의 메모리가 만약에 이렇게 커.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한두 개만 복사해도 여기가 꽉 차.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모리의 주소만 던지고 이렇게 복사하지 않고 메모리의 주소만 던짐으로써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여기 있는 메모리로 와서 여기에서 직접 연산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포인터가 주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런 게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C에서는 직접적으로 메모리의 주소를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눈에 좀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C를 잘하고 자바를 보면, 진짜 이렇게 다 보이죠, 눈에. 근데, 문제는 C가 가진 엄청난 단점이 너무 같은 작업량이라도 요즘 나오는 언어들에 비해서는 좀 코드가 많이 길어지고, 신경 쓸 게 많아요. 메모리 같은 것도 자바 같은 경우는 알아서,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좀 이렇게 안 쓰는 메모리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데, 반대로 C나 C++ 베이스는 바로바로 이제 동적 할당한 건 알아서 프리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근데 이게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할 때, 지금은 또 이제 구조가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만 해도 그 메모리 환원 있죠. 가비지 컬렉터가 메모리 수집하는 시간이 약간의 차이가 나니까, 진짜 협소한 폰에서는 막 다운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아마 옛날에 안드로이드 하시던 분은 갑자기 이렇게 잘 쓰다가 에러 나는 경험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iOS가 쾌적한 이유가
그 당시에 오브젝티브 C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어가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약간 스몰 토크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 그 GCC나 이런 거 LLVM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GCC랑 LLVM이 뭐냐면 이렇게 그 컴파일 해주는 거, 컴파일 해주는 툴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C 언어나 뭐 이런 C++ 같은 거, 자바 같은 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그 내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컴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되게 잘 되고, 그냥 거의 C랑 C++ 문법을 그대로 써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게 오브젝티브스의 특징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협소한 폰에서는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인베디드 쪽에서 C랑 C++를 선호하는 이유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C랑 C++ 베이스로 공부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인 느낌은 있어요.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C랑 C++를 먼저 공부하고 파이썬이나 자바로 넘어온다, 그거는 조금 이렇게 막 추천은 못 하겠어요. 일단은 파이썬이나 자바로 먼저 개발하는 거를 맛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C랑 C++를 나중에 서브로 공부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C랑 C++만 하는 분들의 단점은 플랫폼으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초보자가 하기엔. 그래서 차라리 플랫폼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을 먼저 하고 개발자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추상화를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 프로젝트는 되게 커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 디테일해요. C나 C++는. 그래서 요새 윈도우즈 개발도 C샵으로 개발하지 C랑 C++로는 많이 안 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으로 게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돼야 하는가? 엔진부터 개발자가 만들면 훨씬 좋지 않나? 뭐 공부적으로는 그게 맞죠. 하지만 공부 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개발 생산성만 생각해야죠. 왜냐면 게임 개발하는데 10년씩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한 막 3년, 2년 막 이렇게 기다려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에 특화된 게 파이썬이나 이런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가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 특성을 아니까.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언어를 채택해서 그 플랫폼 메인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어떤 언어 하나만 맹신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지. 훨씬 잘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 이상의 이유도 다양하게 있긴 있어요. 언어마다 플랫폼에 적합한 언어들도 나름대로 또 특성이 또 달라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디테일까지는 또 얘기하면 또 투머치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번, 요즘 스타트업들이 노드.js 많이 쓰고 자바스크립트 많이 쓴다고 하고 또 엔진엑스가 노드.js랑 궁합이 잘 맞아서 수요가 많다던데, 그래도 자바랑 안드로이드가 백엔드 개발에 아직까지는 인기가 제일 많은가 보죠? SI 업체 말고 서비스 업체나 스타트업요. 그러니까 그 노드.js도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에 할 때는 막 신기술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근데 요즘은 클래식이죠. 사실 요즘은 클래식이고, 그냥 저는 근데 백엔드 언어 뭘 써도 상관없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내 대기업들이 노드.js보다는 자바 베이스를 많이 쓰긴 해요. 개발자 수급이 편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이런 엄청나게 글로벌한 기업들은 사실 여러 개 섞어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네이버 가려고 전 이걸 공부해 하는 것도 좀 약간 애매한데, 이런 수요를 좀 보시려면 저는 항상 취업 사이트를, 학생들 취업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시킬까 항상 고민하고, 이번에는 또 연봉 6천을 목표로, 평균 연봉 6천을 목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빡세긴 한데, 잠깐만요. 저는 노드.js 보면서 그러니까 완전 큰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바에 비해서는. 그런데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그죠, 제 생각인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니까 코드의 재사용성, 프론트엔드에서 짠 거를 백엔드에서 같이 활용하기 좋다라는 장점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확실히 좀 스타트업이나 좀 중소기업 위주로 있는 되게 많이 쓰는데 저는 근데 노드.js가 스타트업 타겟팅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수요가 지금 한 82건 정도 있는데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만약에 내가 좀 무난하게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바 스프링,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친 거거든요. 그 프레임워크 쳤을 때 최소한 1000건은 있으니까 좀 많이 뽑긴 해요. 근데 이제 백엔드는 개인적으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엔진엑스가 노드.js랑 궁합이 잘 맞다는 거는 사실 뭘 해도 잘 맞아요. 사실 이거는 이게 엔진엑스에 그러니까 이게 그 CGI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Fast CGI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PHP랑 연결했을 때 Fast CGI로 연결을 하는 이런 엔진엑스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거의 이제 CGI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런 중간에 이제 상호 소통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거든요.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같은 걸 좀 사용하는데,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엔진엑스 서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엔진엑스 서버가 있으면, 여기에 Fast CGI,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하나가 이렇게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PHP, 아파치 서버가 아파치가 아니고, PHP 자체가 있던 듯, 엔진엑스가 있든, 그러니까 엔진엑스가 아니고, 노드.js가 있든, 노드.js가 있든 여기에 이렇게 언어로 연결해서 어떤 처리가 있을 때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고 하면서 그냥 문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레벨은 그냥 여기 있고, 사실 이 게이트웨이가 사실 되게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CGI에서 이제 패스트 CGI로 바뀌고,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CGI를 또 사용해요. 파이썬 기반의 어떤 서버들은. 그래서 이 CGI가 중요한 거라서 궁합이 잘 맞다는 말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다 잘 맞아요. 엔진엑스 서버랑 안 맞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리고 네이버나 이제 되게 트래픽이 많은 서버들에서 엔진엑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프록시 서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산 처리라면 입구에서 어떤 수문장이 지키는 거야. 수문장이 딱 지켜.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이 서버로.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서버는 프록시 서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형 커뮤니티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엔진엑스가 그 C10K 프로블럼이라 그래서 이제 10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를 가졌을 때 그때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엔진엑스가 보통 벤치마크나 이런 거를 해보거나 저희가 많이 실험을 했었죠. 옛날에 팀노바 실험실이라고 팀노바 테크라고 꽃이라고 많이 올려놨는데, 그때도 한창 욕먹을 때라 그래가지고 왜 욕먹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같이 실험 결과 같은 거 보고, 그때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한 인공지능 회사에 한 6년 전에 어떤 친구도 들어왔고, 전문대 출신인데 그 친구 실험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 같이 하자 해서 우리 이거 퍼포먼스 실험한 것도 많이 올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이트가 제가 지금 내부에서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직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같이 공유하려고 진짜 많이 제가 노력을 했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욕먹을 때라서 고연봉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더도그마라고 항상 얘기하죠. 이게 돈을 못 번다고 착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친구도 정말 착하고 정말 괜찮은 인성 좋은 친구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 고연봉 가는 친구들이. 그래서 회사에서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때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그때 결과들 다 살려놨으면 좀 이런 거 공부하기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거 실험 결과 보시면 이쪽에 벤치마크 결과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실험했거든. 분산 서버 연결해서. 어쨌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프록시 서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서버들 있죠. 이 서버들로 분기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입구에서 분기해 주는 거. 이것도 뭐 여러 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로 연결해서 이런 건데, 이런 거에서는 지금 엔진엑스 서버 워낙 훌륭하다라고 알려져서 네이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되게 많이 써요. 지금 좀 트래픽 좀 친다라고 하는 곳에는 다 씁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서는 되게 좋은 거를 제가 그럼 진짜 좋지, 퍼포먼스 비교해봐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글쎄 노드.js랑 좋나? 그리고 노드.js는 옛날부터 막 스타트업에서 신기술 이런 느낌인데, 사실 백엔드는 노드.js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PHP를 쓰든 파이썬을 쓰든 뭐 스칼라를 쓰든 관련 처리할 수 있는 서버만 있으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스위프트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코드 재사용성 부분에서는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날짜를 다루는 함수 뭐 이런 거 만들었어. 근데 백엔드에서도 쓸 수 있고 프론트엔드에서도 같이 쓸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놨을 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노드.js를 쓴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혹자는 그래요. 노드.js가 퍼포먼스가 좋다.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을 사용해서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노드.js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벤트 드라이브는 요새 다 디폴트예요. 스프링에서도 쓰고 PHP 그 라라벨에서도 쓰고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켜보는 입장에서 알죠? INTP들 친구 많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러니까 친구 있어도 만나러 가는 거 좀 귀찮아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보거든요. 친한 친구들도 그 집에서 그럼 뭐 하겠어요. 이런 거 보고 있지. 이런 거 보고 있고 뭐 여러분들 질문하면 또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또 답변 드리는데 자바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으면 자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좀 안정적인 거 내가 좀 연봉을 좀 낮추더라도 좀 비벼보긴 나쁘지 않고 노드.js도 뭐 사실 근데 백엔드는 뭘 하든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사실 상관없어요. 노드.js 하고 싶으면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고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근데 다 비슷해요. 요즘 프레임워크를 제가 비교해봐도 라라벨도 그렇고 스프링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나름 최신 거라고 하는 뭐 패스트 CGI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패스트 API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발 생산성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라이브러리 같은 거 추가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노드.js가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신박했어요. 노드.js가 그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사실 그게 다 편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편한 것 같아요. 파이썬 장고도 그렇고 루비 온 레일즈도 그걸로 유명했었고 그래서 제가 언어를 폭넓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게 뭐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피해식도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언어를 왜 2개 해야 돼? 왜 3개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팀노바 팀원들 한 4-5개 하는 거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금방 해요. 그러니까 하나 좀 제대로 하시는 분은 새로운 거 배울 때 재미도 있고 좀 어렵지만 재미도 있고 익숙해지면 더 플랫폼의 세계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사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회사에서도 내가 항상 다른 곳에 이직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 내 인생을 위해서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고 이것만 딱 주력으로 하신다는 마음보다는 우리 팀노바 이제 꾸준히 이제 지켜보시는 거 알고 있는데 팀노바스럽게 우리 좀 같이 구독하시는 분들도 팀노바스럽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진짜 잘하고 이런 개발자 분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정말 개쩌는 지금 엄청 성공한 그런 개발자를 많이 봤는데 다 근데 그러니까 언어 갖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이런 거는 하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언어만 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에 그래요. 연봉이 좀 이렇게 같은 실력이라도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언어만 최고고 내가 하는 것만 해야지 이거는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플랫폼이 언어마다 다르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플러터 개발해야 돼. 근데 저기서 다트라는 언어, 구글에서 만든 다트라는 언어 진짜 좋거든요. 엄청 훌륭하거든요. 근데 다트를 써야 돼. 나 자바 개발자도 내가 왜 다트를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고. 팀노바에서도 플러터 많이 썼거든요. 다트를 우리가 가르치질 않아요, 애초에. 근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학생들이. 플러터를 잘 만들었어요. 지금 프로로 플러터 개발자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이런 피해의식을 가질 때 제가 되게 혼내요. 절대 안 된다. 개발자는 언어가 그래도 내가 어떤 개발을 한다,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내 머릿속에서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때 개발자니까 뭐 새로운 언어 금방 배우니까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막 내가 저 회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만 해서 내가 잘 산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요즘은
유발 하라리, 그러니까 미래학자죠. 그 유발 하라리가 그랬어요. 10년에 한 번씩은 기술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서 애초에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인기 있다 아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죠. 10년 전만 해도 노드.js 엄청난 신기술이었어요. 한 4, 5년 전 제 현업 있을 때만 해도 그거 안 쓰면은 뭔가 되게 진보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다 비슷해요. 예. 그리고 다 그 프레임워크 만드는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어디서 좋은 패러다임 나오면 그거 금방 다 차용해요. 뭐 어떤 친구들 그래요.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js 좋다 그러는데 스프링 홈페이지 가서 보세요. 이벤트 드라이븐하게 우린 처리한다. 이미 대놓고 다 나와 있어요. 이벤트 드라이븐하게 처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만 이벤트 드라이븐하게 처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서버에서도 그걸 지원해야 돼요. 엔진엑스가 선호받게 된 게 이벤트 드라이븐하게 처리한다는 건데 나중에 이거 말고도 되게 똑같은 이벤트 드라이븐인데 더 세분화되고 더 많은 스레드를 막 발생시켜서 훨씬 고퍼포먼스 나는 애들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 CPU 개수가 16개 막 32개씩 막 되는 그런 PC를 두고 아니면 CPU 개수가 극단적으로 뭐 1개, 2개밖에 안 되는 컴퓨터를 이렇게 두고서 학생들한테 실험을 시켰어요. 이게 저희가 한 6, 7년 전에 한 거예요. 7년, 8년 전에. 말도 안 되지. 이게 국내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원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만, 저희는 진짜 실력 위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어떤 언어는 그 CPU가 2개밖에 없을 때 너무 훌륭해요. 근데 어떤 CPU가 막 16개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오히려 엔진엑스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은 웹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면접 볼 때 아무도 질문하지도 않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억울했던 게 제일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쟤네 실력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연봉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은 디테일들을 실험 결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막 하는데도 본인들이 그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돌덩어리로 보이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지금은 정말 고연봉 받고 잘 산다는 소식 들으면 진짜 행복하죠. 근데 아무튼 공부를 이렇게 좀 이것만 해서 내가 오래 먹고 살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믿고 한번 마음에 드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나온 백엔드 프레임워크 좋은 게 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와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하면서 언어도 한번, 그러니까 언어도 막 고수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단은 프레임워크 사용하는데 크게, 그러니까 플랫폼 개발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정도만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모르는 게 생기면 그때 또 공부하면 되지. 이게 시험처럼 지금 당장 외워서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무조건 완벽하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완벽하게 못해요. 자바만 해도 빅자바책 거의 바이블인데 성경인데 자바 관련해서 그게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를 봐도 금방 한 300페이지 보면 까먹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내가 좀 어느 정도 자바를 하고 난 다음에 모르는 부분 위주로 해서 빅자바 책을 참고로 보는 거는 추천해요. 근데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거는 굉장히 너무 헤비하고 비효율적이에요. 플랫폼 그냥 개발만 하는 되는 수준이라면. 뭐 언어학자면 모르겠지. 뭐 진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투머치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겁내면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지 말고 좀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